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새해와 기본적으로 한 해 운세를 보는 방법 등에 대한 개론적 설명은 강의 114강의 초반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미일주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 간단히 총평을 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미일주에게 경자년은 모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보석이 큰 바위의 기운을 받아서 위로 솟구치고 깨끗한 비를 맞고 씻겨지는 흐름이 됩니다. 그만큼 감추어져 있던 자신의 잠재력을 밖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한 해가 됩니다. 신미일주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운과 열망이 강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것을 억제하고 감추려 합니다. 그만큼 자기보호 본능이 강하고 쉽사리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자신의 베이스 캠프를 다지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신중하고 의심이 많으며 조용히 상황을 통제하고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포용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을 완전히 보여주지 않는 비밀스러움도 있기에 주변과의 진정한 소통성에서 약할 수 있고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충동성이나 과감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년의 흐름에서는 신미일주의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의 자신감이 커지고 그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신의 재능과 재주를 표출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낸 자신의 모습이 주변의 시선을 끌게 되고 인정도 받게 되면서 기운의 흐름이 선순환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그간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나 하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추진해 나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는 중에 너무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하고 경계하기보다는 일단 저지르고 뒷수습하려 하거나 재주정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좋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밀주 일간인 신금을 기준으로 경자년의 천간인 경금은 겁재가 됩니다. 겁재는 자신과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틀린 기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작 기운이 음의 기운이라면 양의 기운으로 들어오는 겁재의 기운은 든든함과 자신감, 배짱 등을 키워주게 됩니다. 마치 홀로 놀이터에서 주변을 경계하며 노는 중에 큰 형이 옆에 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형제와 자매라는 존재는 마음의 든든함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또 한 지붕 안에서는 경쟁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미일주에게 이 든든함과 경쟁의 마음은 파묻혀 있던 자신의 주체성을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미일주에게 경자년의 흐름은 충분히 자신의 잠재 능력을 드러내게 해줄 것입니다. 다음 신미일주 일간인 신금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식신이 됩니다. 식신의 기운은 신미일주의 지지인 미토의 지장간에 없는 기운입니다. 또한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의 기운은 겉에서는 식신이지만 그 지장간 안에서는 신미일주에게 상관의 기운도 북돋아주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능과 재주를 드러냄과 동시에 자신을 표현하는 기운도 강해지면서 주변과의 소통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는 주변에서 볼 때 자신의 속을 다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신미일주에게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윤활유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잘하려는 마음, 너무 신중하려는 마음, 너무 완벽하려는 마음 등을 내려놓고 적당히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실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은 충동적으로 지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툭툭 앞으로 공을 던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흐름도 생기고 그 공을 잡기 위한 움직임도 커지며 자신이 던진 공 중에서 한두 개를 잡지 못했다고 해도 크게 우려하지 않게 됩니다. 더불어 신미일주는 일단 공이 던져지고 나면 그 뒤로 끝을 맺으려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음 신미일주 일간인 신금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문창귀인의 기운을 불러오게 되고 자수의 글자 자체는 도화살의 기운이기도 하며 십성론의 관점에서는 식신의 기운이 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재능과 재주를 드러냈을 때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운이 강해짐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재능적 완성을 표출할 수 있는 흐름도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각종 아이디어나 창의적 생각, 기획했던 것 등을 자신감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옮기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는 오히려 너무 주춤해 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즉, 사주는 기운의 소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기운이 흘러야 할 때 흐르지 않으면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시나 좀 더 자신감과
적당한 충동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신밀주 일간인 신금에게 경자년의 지지인 자수는 장생의 흐름이 됩니다. 장생은 엄마 뱃속에 머물던 아기가 비로소 세상에 태어난 것과 같은 흐름입니다. 아기는 흡수력과 친화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능력도 좋고 주변에서 귀여움과 관심을 받습니다. 이는 위에서 설명한 식신과 문창규인 도화살의 기운과 연결이 됩니다. 다만 아기는 호기심이 많고 배움의 능력이 좋지만 또 실증을 잘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미일주에게는 본질적으로 진득하게 무언가를 해나가는 뚝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생의 흐름의 단점을 잘 보완하게 됩니다. 이는 신미일주에게 장생의 흐름이 단점은 사라지고 장점만 남는 효과를 줍니다. 결국 신미일주는 경자년의 흐름에서 호기심 많은 아기가 두리번 이것저것 쳐다보면서 산만해질 수 있는 느낌만 경계하면 됩니다. 그렇게 적절히 에너지를 몰입하고 진득하게 밀고 나가서 명확한 자기 재주와 능력의 발현을 이루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사심없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자연스럽게 주변과 친화되는 아기들의 장점이 더해지면 금상첨화가 됩니다. 이처럼 사주명리학에서 운세의 흐름을 보는 것은 어떤 확정적 미래를 예견하고 단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상되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처세의 방법을 찾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그 필요한 처세의 방법을 행하려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운세의 흐름에서든 미래를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